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물리 1, 오늘은 색채 인식과 영상 장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빛이 있을 때, 자, 빛은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 작다. 즉,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저 무지개 색깔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그러는 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있죠. 요 보라색을 우리가 자색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자색의 바깥이다 해서 자외선. 즉 보라색보다 더 밖에 있는 거. 요게 자외선이고요. 빨간색 우리가 적색이라 그러죠. 붉을적. 그래서 적색의 바깥이다. 그래서 적외선 그러는데요. 적외선은 우리가 따뜻하게 느낍니다. 빨간색보다는 에너지가 좀 작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느끼는 거고, 여긴 다 칼라로 우리가 보고요. 보라색은 자외선인데 이 파장이 굉장히 짧아갖고 에너지가 큽니다. 보라색이. 그래서 자외선은 따뜻하게 느낀 게 아니고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살이 타버리죠. 그래서 살이 탄다. 즉 익어버린다는 거죠. 익어버림. 그러니까 자외선 많이 쪼이게 되면은 피부가 다 타서 죽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외선은 많이 쪼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근데 이 보라색 쪽은요, 보세요. 파장이 짧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짧고요. 빨간색은 그거보다 파장이 좀 깁니다. 실제는 이거나 너무너무 작지만, 과장을 좀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좀 길고, 그래서 긴 파장이고요. 빨간색 쪽이. 그러면 진동수는 작습니다.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 작다. 아까 여기 했죠? 반비례라고. 반비례라고 했죠?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 작습니다. 서로 반비례. 그러면 여기 보면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곱하기 진동수 이런 공식 앞에서 본 적 있죠.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랑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많으면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진동수가 작으니까 에너지도 작고요. 보라색 쪽은 진동수가 큽니다. 짧은 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큰 거죠. 그래서 빨간 쪽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점 커집니다. 자외선 쪽은 더 에너지 크고요. 자외선보다 더 짧은 게 이제 엑스레이, 그다음에 더 짧은 건 뭐 감마선 이런 거 에너지 엄청 큰 것들이 있고요. 적외선 요거 왼쪽으로는요. 그보다 좀 에너지가 작은 뭐 전파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건 이제 그 뒤에서 다음 단원에 나오니까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여기선 여러분 요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은데 빨주노초 파남보 했을 때 보라색 쪽이 짧은 파장 에너지가 크고요. 빨간색 쪽이 긴 파장 에너지가 작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빛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아주 기본이 된 색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그렇죠? 빛의 3원색이다. 세 개의 아주 오리지널, 원, 바탕이 되는 색이다. RGB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바로 빨간색, 레드죠? G는 초록색, 즉 그린이죠? 그린. B는 파란색, 블루죠? 그래서 바로 빨강, 초록, 파랑, 이게 바로 빛의 아주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세 가지 색인데요. 빛의 3원색. 이걸 다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흰색. 근데 우리가 색의 3원색이라고 있죠. 빛 말고 물감 색깔. 자, 색의 3원색은요. CMY입니다. C는 청록색, 샨이라 그러죠. M은 자홍색. 분홍색 같은데 아주 밝은 색입니다. 자홍색. 이게 마젠타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노랑, 옐로우 이건 다 알죠? 옐로우. 그래서 청록색, 자홍색, 노랑색 이게 바로 색의 3원색인데 색의 3원색은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흰 구름이 떠 있고, 땅은 상대적으로, 이제 땅도 누런색이지만, 이제, 석탄, 석유 같은 거 시커먼 거 나오죠? 그래서 땅의 색깔은 검은색, 하늘의 색깔은 흰색, 이렇게 생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빛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니까, 빛은 빨강, 초록, 파랑인데, 요걸 다 섞으면 흰색이 된다. 외우기 좋죠? 그죠? 하늘에 막 날아다니니까. 색은 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섞으면, 물감을 다 섞으면 결국 검은색이 된다.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 빛을 서로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빛의 합성. 물감은 여러분이 섞어서 색깔 만드는 거 해봤죠? 근데 빛은 아까 기본인 요 빨강이 여기 있고요. 초록이 여기 있고,
파랑이 여기 있습니다. 자, 빛을 좀 더, 조명을 좀 더 밝게 해보자. 그러면 이 빨강과 초록이 합쳐지면 노랑됩니다. 그 다음에 빨강과 파랑 빛이 합쳐지게 되면 자홍색이 됩니다. 아까 했던 세계삼원색이 있었죠, 이거. 세계삼원색. 여기. 그죠? 요거 자홍색, 세계삼원색. 그 다음에 초록색과 파랑색을 섞으면 청록색이 됩니다. 이 씨, 아까 시 안 했죠? 청록색. 그래서 요게 바로 세계삼원색이 되죠. 빛이 서로 섞이니까 색깔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강, 초록, 파랑이 다 섞인 요 가운데는 흰색이 됩니다. 빛은 다 섞으면 흰색이 돼요. 그래서 빨강과 초록을 섞으면 노란색 되고, 빛의 얘기입니다. 물감이 아니고,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자홍색이 되고요. 초록과 파랑 빛을 섞으면 청록색의 빛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란 건 물체가 어떤 내는 색깔입니다. 물체에서 촥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이라는 거는 물체가 반사한 그 빛의 색깔이 우리가 보는 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기 나뭇잎이 하나가 있는데요. 나뭇잎은 우리가 초록색이라 그러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이죠. 나뭇잎이 초록색인데 여기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땅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반사해서 이렇게 오잖아. 그죠? 햇빛이 반사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요. 우리가 쳐다보죠. 이렇게. 자, 쳐다볼 때 여기서 무슨 색이 나오냐면 초록색만 옵니다. 그럼 햇빛은 빨조, 파남보 다 있는데 다른 거는 이파리들이 흡수하고요. 초록색을 제일 많이, 물론 다른 것도 조금씩은 나오지만 초록색을 제일 많이 반사해냅니다. 그래서 반사해서 나온 게 우리 눈에 초록색입니다. 반사해서 나온 게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에서 반사돼서 나온 색. 그 물체에 흡수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뭇잎은 초록색을 제일 많이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녹색 식물은 전부 초록색을 띠게 되는 게 바로 반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색깔을 어떻게 인식하나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색을 인식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먼저 이렇게 우리 눈동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눈알이라 그러죠. 눈알. 좀 동그랗게 그러니까 좀 잔인한데 이 동그란 이게 바로 유리체입니다. 유리처럼 이렇게 유리랑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유리와 비슷하다. 유리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눈동자가 있죠. 이쪽에. 그걸 수정체라 그럽니다. 수정체. 그다음 눈동자 앞에 빛의 그죠? 크기 조절하는 거 동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래거나 또 뭘 자세히 보려 할 때 동공이 확 커지죠. 그래서 동공이 확대된다 그러잖아요. 동공. 그다음에 그 동공을 살짝 막아주고 있는 게 각막입니다. 각막. 각은 껍질이란 뜻이고요. 껍질처럼 막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리체를 이렇게 지나면 저쪽에 막이라 그래가지고요. 막입니다. 얇은 막이 있는데 여기 어떤 이제 시각세포들이 막막에 있죠. 시각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이 시각세포들이 여기서 들어온 정보를 시각세포들이 인식을 해서 시각신경 또는 뭐 시신경 그러기도 하죠. 자, 이 시신경을 타고 대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우리 대뇌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인식. 이게 우리가 이제 본다는 현상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잠자리가 한 마리 있는데요. 빛이 이렇게 와서 잠자리 날개나 잠자리 몸통이나 뭐 잠자리 꼬리에서 반사해서 빛이 이제 우리 눈으로 오는 거죠. 즉 잠자리에 대한 빛이 옵니다. 그럼 빛이 각막을 통해서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를 통과해서 유리체로 쭉 역시 가로질러서 망막에 이 빛이 도착하죠. 그 망막에는 시각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각세포들이 이제 인식을 해서 시각신경, 즉 시신경을 따라서 신경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쭉 그 신경이 대뇌까지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인데 뭐 요거는 뭐 시험에는 안 나오죠. 생물에 관한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요 그래프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아까 했던 그 시각세포에서요. 원뿔 모양으로 생긴 원뿔세포가 있고요.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막대세포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막대세포는 빛의 세기, 즉 밝기가 얼마나 강하냐 안 강하냐, 밝기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명암으로 인식해요. 어둡다, 환하다. 밝다, 어둡다. 즉 밝다, 어둡다. 이거 명암이라 그러죠. 칼라는 말고 흑백, 그 명암. 자, 그거를 막대 세포는 인식을 하고요. 원뿔 세포는 칼라, 색깔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원뿔 세포에는 여기 보세요. 원뿔 세포가 원뿔 세포 있죠? 그런데 적색을 보는 빨간색을 보는 R, 즉 적 원뿔 세포. 자, 녹색을 보는 원뿔 세포는 우리가 G, 그죠? 녹 원뿔 세포. 그다음에 청색을 보는 거 블루 B, 그죠? 이거는 청 원뿔 세포. 그래갖고 원뿔 세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적색, 녹색, 청색 이 세 가지 빛의 아주 삼원색이죠. 이것만 인식하는 원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R, 즉 적 원뿔 세포는 빨간색에 반응하고요. 녹 원뿔 세포는 초록색에 반응하고 청 원뿔 세포는 파란색에 반응합니다. 근데 이 기본 세 가지 색깔을 서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빨주노초 파남보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볼게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럼 여기가 지금 파랑이죠. 파랑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요 초록색 여기 있죠. 그러니까 파랑색은 B라고 할게요. 블루. 초록색은 G라고 하고요. 그 다음 빨강색, 요거는 R 이렇게. 이 순서로. 여기가 파장이 긴 쪽이고요. 이쪽이 파장이 짧은 쪽.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항상 이 파장별로 그리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색. 이쪽이 바로 파랑색, 즉 청색이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 한 요 정도 들어오는 빛을 가장 반응을 많이 하죠. 요렇게. 자, 요게 바로 무슨 세포냐? 청원뿔 세포. 청색을 잘 보는 원뿔 세포는 요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가 청색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청색을 제일 많이 인식합니다. 여기 숫자들은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프 볼 때 항상 요거 보면 돼.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녹 원뿔 세포고요. 세 번째는 적 원뿔 세포. 이 적 원뿔 세포는 이 적색, 이쪽이 적색 쪽인데 적색을 가장 잘 보죠. 그래서 B, green, G, red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빨주노초 파남 보고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여기서부터 하죠. 파장 긴 것부터 빨주노초 초록, 파, 청색, 남보 이렇게. 그래서 시험엔 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는 상당히 붙어 있고 얘는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나올 때 그래프 A, B, C 세 개 있다 생각하면 제일 왼쪽이 청색입니다. 중간이 녹색, 제일 오른쪽에 빨간색. 이걸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만 외우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꼭 외워둬야 돼. 제일 왼쪽이 청색, 그 다음에 녹색,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적색 원뿔 세포. 그 적색 원뿔 세포가 인식하는, 반응하는 빛의 범위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노란색이란 건 없는데 어떻게 인식하냐, 우리가. 실제로 이 노란색을 인식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진짜 노란색, 아주 노란 꽃이 있어. 그럼 노란색에서 그 노란색에 있는 그죠? 노란색이 우리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 그러면 우리 뇌는 시각세포는 노란색을 인식을 못합니다. 노란색을 인식 못하고 빨간색하고 녹색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빨간색 적 원뿔 세포하고 녹색 녹 원뿔 세포 이 두 개가 이 노란색으로 들어온 거를 얘가 같이 인식을 해. 그러면 이게 뇌로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럼 뇌에서 이거는 노랑으로 인식합니다. 노란색으로. 적색과 녹색 두 개가 같은 세기로 들어올 때 노란색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적색이 아주 세고 녹색이 코딱지 많다 그러면 이거는 섞어봤자 적색으로 인식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적색이 조금 있고 아주 녹색이 무지무지 많다 그러면 녹색으로 인식하겠죠. 근데 둘이 세기가 아주 비슷하게 적 원뿔세포하고 녹 원뿔세포가 노란색이 들어오면 아주 비슷하게 똑같은 세기로 비슷한 세기로 반응을 해갖고 뇌에다 신호를 전달해서 뇌에서 노란색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색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빨강색 있지.
빨강색하고 레드, 초록색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이 두 개가 비슷한 세기로 들어왔다 합시다. 빨간색과 초록색의 그 빛의 세기가 비슷한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역시 적 원뿔 세포는 빨간색을 인식하죠. 녹 원뿔 세포는 초록색 인식하죠. 그럼 얘도 인식하는 정도가 비슷해가지고 비슷한 신호를 또 대뇌에 보내니까 대뇌는 역시 노란색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뇌는 노란색, 그죠?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와도 노란색으로 인식하고요. 빨강색과 초록색을 같은 세기로 섞어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사람은 그거를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따로따로 인식 못하고 노란색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랗게 인식하는 게 사실은 진짜 노란색이어서 노란 게 또 있고 빨간색과 초록색이 반반씩 세기가 똑같이 섞여서 들어온 거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다 노란색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건 여기 우리 눈 망막 위에 있는 그죠? 시신경 세포, 시각 세포가 인식하는데 거기서 적 원뿔 세포와 녹 원뿔 세포가 반응하는 거는 노란색이 들어온 거나 빨간색 적하고 초록색이 섞여서 들어온 거나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똑같이 노란색으로 인식해요.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될 게 빨간색과 노란색을 빨간색과 초록색을 비슷한 세기의 빨간색, 초록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된다. 이거 하는 걸 여러분이 외워두면 되겠죠. 그건 아까 중에 여기서 했죠, 그죠? 아까 여기서 했죠, 그죠? 빨간색과 초록색. 이 두 개를 같은 세기로 섞으면 중간에 노란색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외워둬야 됩니다. 무슨 빛, 무슨 빛을 섞으면 무슨 빛이 되는지. 그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색깔을 이용해서 테레비 같은 거나 뭐 핸드폰 뭐가 색깔 나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걸 가지고 기술화 시켰느냐. 자, 보면 이 색 구현의 원리 해서요. 먼저 화소란 개념이 있는데요. 픽셀이라 하죠. 영어는 픽셀. 많이 들어봤죠? 픽셀. 화소.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화소입니다. 그 테레비 화면에 아주 작은 거, 또 컴퓨터 화면에 아주 작은 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핸드폰 그 화면에 아주 작은 크기 기본 단위가 픽셀인데요. 요 하나하나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상대적인 세기를 조절해 갖고 요 조그만 놈이 뭐 빨간색을 띠게 할 수도 있고 노란색을 띠게 할 수도 있고 색깔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요 RGB 빛의 삼원색을 세기를 잘 조절해 갖고 다양한 색을 만드는데 자, 조금 전에 했지만 앞에서요. 레드하고 그린 빨간색과 초록을 섞으면 노란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초록과 파란색을 요걸 섞게 되면 청록색이 되고 빛을 서로 섞었다고 얘기입니다. 빛의 합성에서 빨간색과 블루는 파란색이죠. 섞으면 자홍색이 됩니다. 아주 밝은 분홍색 같은 거.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다 섞어버리면 흰색이 됩니다. 흰색.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요 중간 색들도 요거의 세기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쪽을 더 세게 하고 한쪽은 더 약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세기를 조절해서 중간에 다양한 컬러들을 전부 만들어내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미세한 세계 변화를 거의 다 구현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영상 장치라는 거 쉬운 얘기로 컴퓨터 화면이나 테레비 그 모니터 테레비 화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에 나왔던 게 여기 캐소드는 음극이란 뜻입니다. 음극. 지금 마이너스 극이란 뜻이죠. 레이는 빛이란 뜻이죠. 음극선. 튜브는 진짜 관이죠, 관.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란 거, 그죠? 유튜브에서 너의 튜브다. 왜 거기 튜브를 썼을까 하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화면을 옛날에 튜브라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네가 보는 테레비 화면이다. 네가 보는 뭐 인터넷으로 네가 보는 화면이다. 네가 보는 어쨌든 영상 화면이다. 이런 뜻으로 튜브를 쓴 거죠. 그래서 이 튜브가 관이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서 보는 그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자로 CRT 그래갖고요. CRT. 전자빔 광선으로 형광면을 딱 때려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이게 이제 음극선관이라 합니다. 음극선관. 그래서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많이 쓰던 거고, 지금은 이제 더 계속 발전되면서 지금은 LCD란 걸 많이 쓸 거예요. 들어봤죠? L은 리퀴드, 액체란 뜻입니다. 액체. 그 다음에 C는 크리스탈이라고 수정, 뭐 들어봤죠? 수정 또는 어떤 결정. 그러니까 이거는 고체가 결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뭘 보여주는 화면, 그죠? 또는 뭘 이렇게 보여주게 이렇게 쭉 진열해 놓은 것도 디스플레이라 그러죠. 저 가게는 디스플레이를 참 잘 해놨다 이런 거. 쭉 전시한 것도 있고 또 보여주는 화면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요게 바로 액정 화면이죠. 여러분 떨어뜨리게 되면 거기 핸드폰 액정 깨졌다라는 거죠. 요 액은 액체란 뜻이죠. 액체. 정은 결정이란 뜻이죠. 결정. 즉 액체 결정인데 결정은 고체고 액은 액체잖아. 그래서 액정은 액체와 고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진 게 바로 액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 개의 평광판 사이에 액정을 집어넣고 이제 빛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로 전압을 넣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액정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평광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빛이 통과 못해서 어둡게 보입니다. 여기서 평광현상이 뭐냐 그러면 간단히 설명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선이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빛이 이렇게 오는데 빛이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여기를 통과합니다. 여기 이렇게 같이 오죠. 이렇게. 그런데 빛이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통과 못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길이로 길이로 이렇게 형광판이 있는데 요런 판이 있게 되면 이쪽으로 진동하는 빛은 통과하지만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은 탁 걸려서 나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감옥에 창살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탈옥수들이 이제 탈옥을 하는데, 그죠? 아주 길이가 아주 가느다란히 마른 사람은 통과해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죠? 옆으로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사람은 여기 걸려갖고 못 나오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옆으로 아주 납작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창문에 창살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통과해서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기럭지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된 사람은 못 나오죠. 여기 다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길쭉하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된 창살은 통과하고요. 옆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생긴 데 통과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쪽에다 형광판을 또 하나 갖다 두는데 이번에는 형광판을 90도 돌려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통과해서 나온 빛이 그죠? 여기 와서 탁 걸려버리죠. 걸리니까 여기서 사람이 볼 때는 빛이 하나가 이렇게 왔는데 반은 여기를 통과했다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얘마저 걸려버리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빛은 통과해서 왔지만 얘마저 걸려버리니까 통과를 못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빛이 안 오기 때문에 아주 어둡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오는 빛이 아무것도 안 올 때 까맣게 보이는 거죠. 빛이 통과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볼 때 하얗게 아주 눈부시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게 90도가 돼갖고 평광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평광판 사이에 여기다 액정을 넣어놨는데 전압을 걸어주면 즉 어떤 전기 신호가 가면 얘들이 액정이 일렬로 돼가지고 일렬로 돼서 이 빛들이 그대로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액정이 얘가 통과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길 통과한 빛이 그대로 요 방향으로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긴 걸려버려서 평광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둡게 보이고요. 만약에 전압을 안 걸어주게 되면은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데 이렇게 진동한 빛이 쭉 휘어가지고 이렇게 통과해서 얘를 통과해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꽈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이 액정들이 줄을 서가지고 빛이 통과해서 평광현상 안 나타나. 평광현상이란 건 걸려가지고 어두워진 걸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소광현상이라 그러는데요. 평광현상보다 소광이라 그러죠. 빛이 꺼진 거. 평광판에 90도로 놓게 되면 빛이 걸려서 못 오는 소광이란 건 우리가 불을 끄면 소등이라 그러죠. 광선이 꺼져서 소광.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데 여기는 얘가 꽈배기 모양으로 막 흔들리면서 쉬운 예로 뭐 이렇게 진동해서 통과한 빛이 액정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도 진동하기 때문에 걔는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진동한 빛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빛이 통과해서 나오니까 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면 어두워지고 전압을 안 걸어주면 밝게 보이고 그러면 적당히 조절을 하게 되면 그죠? 그 밝고 어두움과 색깔 조절을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여기는 LCD입니다. LCD. 그래서 LCD 모니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액정. 이게 바로 LC에서 LC가 액정이라는 뜻입니다. 액체 결정, 액정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는 PDP라고 해서 P는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플라즈마가 바로 이온화 상태를 얘기하죠. 고체 다음에 액체, 액체 다음에 기체죠.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주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즉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잖아. 그런데 기체에다가 계속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로 나눠집니다. 이게 바로 이온이라 그러죠. 전기 띤 입자들을 이온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온도가 아주 높아지면 플라즈마 상태도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화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하죠. 패널은 어떤 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PDP.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 이용하면 좀 더 선명하게 물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텔레비 화면에 이용하기도 하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LED라고 그래가지고요, 라이트, 빛이죠, 에미팅은 뭘 빛을 이렇게 내는 거니까 이걸 뭐 우리가 발광이라죠, 발광. 광선을 발사한다. 그래서 발은 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광선을 내는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는 저 앞에서 배웠죠, 그죠? 반도체 2개 붙여놓은 거죠. 다이오드. 그래서 이거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만들면서 거기서 빛이 바로 나오니까 빛 속에 이제 빛의 삼원색 그것 역시 조절을 적당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면을 선명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영상 장치에는요. CRT, LCD, PDP, LED. 자, 이런 거 여러분이 많이 일상생활에서 이거 들어본 것들인데 이거를 뭔지 이렇게 정확히는 몰라도요. CRT는 뭐 음극성 관, LCD는 평광방사의 액정이 있더라. 액정 PDP는 플라즈마 화면, LED는 이거는 뭐 발광 다이오드다. 뭐 이런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은 뭐 상식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 되죠. 과학 지식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용어는 알아둬야 되고요. 시험에는 뭐 이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아주 잘 나오니까 요거 꼭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뒷부분 계속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화이팅!